자, 그래서 관형사의 어미 뒤에 이렇게 오게 될 경우에 오는 그 다음 초성의 첫 자음이 어떻게 발음이 된다? 이렇게 된 소리로 발음이 된다라는 거 기억하자. 자, 그 다음에 관형격 기능을 지니는 사이시옷이 있어야 할 합성어라고 했어. 이렇게 기역, 디귿, 비읍, 시읒, 지읒이 이렇게 된 소리로 발음이 나는 거거든. 우리가 공권력 잠깐 볼게요. 공권력 했어요. 자, 보니까 여기 어떻게 됐습니까? 기억이 쌍기역으로 바뀌었어. 그래서 공권력 이렇게 발음이 되는데요. 그러면 도대체 얘가 우리가 원래 된소리 되는 규칙이 있었잖아. 뭐 기역, 디귿, 비읍, 니은, 미음 뭐 이런 애들의 영향이 있었는데 얘는 왜 이렇게 되는 거냐라는 거죠. 이응 아무 관련이 없는 것 같은데, 자, 그럴 때 기능을 잠깐 볼게요. 여기서는요, 공권력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얘를 이렇게 끊어서 생각을 한번 해보자. 공권의 힘 이런 뜻이거든요. 자, 여기가 어떤 좁은 범위다 라고 보면 돼. 좁은 범위. 잠시만. 좁은 범위라고 생각을 좀 하지 말고 어떤 범위라고 좀 보자. 즉 공권에 사실은 여기 이렇게 말이 되거든. 공권이라는 것은 공공의 어떤 권리의 이런 뜻이잖아요. 사실 이렇게 되거든. 공권의 력, 즉 이거는 힘이잖아요. 이렇게 되면 말이 되잖아요. 공권의 힘 이렇게 되지. 자, 그런데 지금 선생님 얘기를 왜 하냐면요. 보통 이렇게 된소리 두 낱말이 결합을 해서 이렇게 된소리로 발음이 될 때 원래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과거 중세국어 때는요. 이렇게 사이시옷을 통해서 표현을 했단 말이죠. 거기까지 가면 너무 기니까 자, 분명히 그 역할을 이렇게 생각하면 돼. 사이시옷의 역할을 공권의 력 이렇게 얘가 사이시옷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근데 지금 이게 없잖아요. 그쵸? 이렇게 됐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공권력 어떻게 된다? 사이시옷이 그 역할을 대신해서 여기 발음을 할 때 좀 더 발음을 하기 좀 쉽게 된 소리로 바꿔요. 요런 현상이 있다. 요렇게 하면 조금 더 어렵다면 선생님 요거 잠깐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순댓국 혹시 알아요? 선생님도 되게 좋아하는데 순댓국 할 때 우리 사실 발음대로 한다면 이렇게 발음이 되거든요. 순댓국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근데 그거 알아요? 순댓국이라는 원래 표기는요. 두 가지 표기가 가능해요. 하나는 순댓국 이렇게 또 하나는 이렇게. 자, 두 가지가 표기가 가능한데 그러면 왜 이 표기도 가능하냐면요. 일단은 자, 선생님 다시 정정할게요. 원래 표기할 때는요, 요게 잘못된 표기고요. 요게 맞는 표기입니다. 하지만 발음할 때는 우리가 요렇게 발음해서 쓰거든요. 발음을 요렇게 한단 말이에요. 자, 표기는 요게 잘못된 거야. 선생님 다시 정정할게. 미안해. 자, 선생님 근데 이걸 왜 예시를 들었냐면 근데 선생님 원래요, 이렇게 순대하고 국이 만났으니까 요 표기가 맞지 않나요? 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문제가 생깁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발음을 할 때, 자, 편하게 하는 현상이 항상 있다고 했잖아. 그죠? 좀 실용적이고 발음을 할 때 이 혀의 위치나 이런 것들이 좀 편하게 움직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뒤에 있는 이 국하고 만나게 될 경우에는 발음이 순대국 하는 것보다 순댓국 이게 훨씬 편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다 뭘 넣어주는 거냐? 관형사형 어미를 넣어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시옷, 즉 관형사의 기능을 갖고 있는 사이시옷을 넣어주는 거예요. 알겠죠, 얘들아?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순대국 이렇게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알겠죠, 얘들아? 자, 사이시옷을 넣는 이유 왜 그렇다? 발음을 뒤에 된 소리를 쉽게 하게 해주기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이거와 비슷한 예를 한번 볼게요. 자, 국, 수, 집이 맞을까요? 아니면 국, 수, 집이 맞을까요? 네. 표기를 할 때는 사실 요게 맞아요. 요거는 틀린 표기입니다.
자, 원래는요, 이렇게 표기하는 게 맞고요. 그럼 발음에서도 마찬가지야. 발음에서도 이렇게 발음이 되죠. 사익시옷이 있음으로 해서 뒤에 된소리로 발음을 쉽게 도와줍니다. 그래서 발음은요, 국수집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자, 이 사익시옷 관형사 기능이 뭐라고 했죠? 뒤에 오는 체언을 꾸며준다고 했죠? 그래서 사익시옷이 바로 관형사형으로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거야. 그렇게 하면서 뒤에 있는 뭐를 만들어준다? 된소리를 만들어준다. 발음을 쉽게 하기 위해서 사이시옷이 들어가고요. 이게 관형사형을 만들어주면서 이렇게 꾸며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야. 그럼 선생님 여기는 왜 사이시옷이 안 들어갔나요? 라고 한다면 원래 사이시옷이 들어가줘야 되는데요. 그 역할을 역할이 들어가 있지만 않을 뿐이지 사실은 숨어져 있다라는 거야. 그냥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그래서 공권의 힘, 이렇게 공권력, 산, 의, 세, 산세, 등불, 역시 등의 불, 등불, 눈동자, 눈의 동자에서 눈동자. 어떻습니까? 앞에 있는 의미가 좀 더 넓은 의미가 될 수도 있지요. 예, 아니면 뒤에 있는 게 더 넓은 의미가 될 수도 있고요. 자, 뭐의 것 이렇게 된다면요. 사실 여기에 관형사형 사이시옷이 생략이 된 거야. 자, 그렇게 함으로써 뒤에 뭐를 만들어낸다? 네, 된소리를 만들어낸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사이시옷을 넣는 현상은 뒤에 또 그 한글 맞춤법 내용에서 나오거든요. 그때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잠깐 네. 이거 좀 이따 보고 여기 잠깐 예매가 있는 것 같아서 여기에 비슷한 걸 본 것 같은데 없네요. 네. 여기까지 봤습니다. 자, 그러면 잠깐 여기 하나만 더 해볼게요, 얘들아. 자, 된소리 되게에서 우리 요저번 했나? 선생님, 된소리 되게는요, 없던 게 새로 생긴 거니까요. 하나 있던 거에서 하나 더 생긴 거잖아요. 그러면 첨가 아닙니까? 왜 교체, 다른 걸로 바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라고 물을 수가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 쌍격이 있고요. 쌍디귿이 있고 쌍비읍이 있잖아, 얘들아. 그쵸? 이게 생겨나는 거잖아. 국밥 했어. 그렇기 때문에 국밥.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이렇게 됐고 의문이 어떻게 됐습니까? 원래 여긴 밥이었는데 선생님 비읍이 하나 더 첨가됐잖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아니죠. 요거는 된소리. 이거 뭐예요? 다 하나의 의문이 된다라는 거예요. 비읍이 쌍비읍이라고 해서 의문이 두 개 있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교체가 답이 되는 거. 교체는 의문의 개수의 변동이 없거든요. 그쵸? 어떻습니까? 국밥 할 때의 의문의 개수랑 같은가 다른가 확인해 볼까요? 둘 다 국밥 6개가 되는 거고요. 여기서도 의문의 변동 이미 일어났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똑같이 6개야. 알겠죠? 그래서 첨가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 기억해 주자. 자, 그 다음에 반모음화로 우리 넘어가겠습니다. 이 선생님이 좀 지루할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은 해. 근데 여러분이 그래도 너무 쉬운 것만 반복해서 보는 것보다 한번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좀 제대로 공부를 해두면 여러분이 도움이 되게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좀 어려운 책을 선택을 한 거고 좀 힘들지만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자, 얘들아. 졸지 말고요. 분명히 이거 듣다가 조는 친구 분명히 있을 거예요. 졸지 말자. 자, 그러면 6번째. 우리 이제 반모음하러 왔습니다. 우리 선생님 앞에서 아까 잠깐 언급했었어. 자, 우리가 모음에는요, 단모음이 있고 이중모음이 있다고 했죠? 그 다음에 이 반모음이라는 게 있다고 했어. 이 반모음의 역할이 뭐라고 했습니까? 네. 단모음하고 만나서 뭐를 만드는 거죠? 네. 이중모음을 만드는 역할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똑같은 단모음 이가 있어요. 얘는 단모음입니다. 근데요, 반모음 요렇게 만났어요.
자, 둘 다 똑같이 이라는 발음이지만요. 여기는 이라는 음가가 정확하게 있지만요. 여기서는 혼자 독립해서 쓸 수 있는 음가가 아니야. 그럼 선생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라는 반모음이 있다면 여기에 뭐가 만나는 거죠? 이렇게 만났어요. 이렇게 만났어요. 그러면 얘가 어떤 음가를 만들어낸다? 야라는 이중모음이 만들어지잖아요. 그걸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반모음이 되는 것입니다. 알겠죠? 자, 얘는 이 계열이다 라고 얘기하고 또 하나 반모음 뭐 있었습니까? 요거 있었죠, 얘들아? 오와 우. 여기도 사실 음가가 딱히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요. 얘네들이 만나게 되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의 이중 모음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오하고 우가 잠깐만요. 뭐 예를 들어서 반모음 아가요. 만났어요. 뭐랑 만났습니까? 여기 반모음 오 소리 나는 거와 만났다라고 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만났어요. 그래서 얘는요. 자, 요 글자가 만들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 갔습니까? 자, 우리가 요렇게 해서 이해해 볼 수가 있어. 그래서 얘네들은 반모음은 사실 어떤 소리의 길이로 봤을 때 음가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지만 단모음과 만나서 이중모음으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본다면요. 반모음아 보겠습니다. 모음으로 끝나는 어간 뒤에, 어간이 뭐죠?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실질 형태소 부분이라고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어요. 주로 아나 어로 시작하는 어미가 올 때요. 어미는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죠. 어간의 단모음이 뭘로 바뀝니까? 바로 반모음으로 바뀌는 현상을 얘기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피 플러스 어가 만났습니다. 얘는요, 피다, 피니까 라는 것들을 만들어주는 동사, 즉 용언이래요. 용언. 그죠? 어간입니다. 의미가 있지요. 자, 이 어간하고요. 뭐가 만났습니까? 피어가 되는데요. 얘는 당연히 어미가 되겠죠. 의미가 없어요. 자, 그러면 피어가 만났어. 그러면 뒤에 있는 뭐가 왔어요? 어가 왔죠. 우리 뭐라고 했죠? 어간, 피어가 왔어요. 자, 그래서 얘가 어떻게 됩니까? 네, 요 이라는 모음이요. 단모음이 뭘로 바뀐다라고 했어요. 요렇게, 선생님 자꾸 이게 거꾸로 보니냐? 요렇게 바뀝니다. 자, 그러면 요거랑 어가 만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가 되겠죠. 이중모음으로 만들어준다고 했습니다. 이해가죠? 그래서 뭐가 된다? 펴가 된다. 이해갔죠? 다시 이번에는요. 단모음 오와 우가 네, 오와 우가 반모음 이렇게 바뀌는 현상을 얘기한다. 자, 한번 볼까요? 오, 아라는 말이 이제 오다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만났어. 얘 어간이죠. 오다, 오니까 이렇게. 근데 오 플러스 아가 만났습니다. 이렇게 어미가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 얘가요. 여기에 이 오 있죠. 오. 여기가요. 뭘로 바뀝니까? 네. 요걸로 바뀌죠. 뭘로 바뀌죠? 반모음화가 돼버립니다. 반모음. 네. 요렇게 됩니다. 네. 이걸 우리가 W게 우리 영어에서 아까 그렇게 했던 것 같아. 네. 요렇게 만난단 말이야. 요렇게 돼요. 그래서 얘랑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얘들아? 네. 어떻게 되죠? 요거 이렇게 만났어요. 이렇게 만났어요. 네, 여기랑 여기가 만나서 와 이렇게 바뀌잖아요. 이중모음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요거 보여주는 거야. 요게 뭐냐? 선생님 W가 왜 있나요? 이런 똥꼬 같은 얘기 하지 말고요. 여기가 요거야. 알았죠? 자, 헷갈리면요. 앞에 동영상 잠깐 찾아보면은요. 거기에 반모음화 현상이 나오거든요. 그거 꼭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자, 이걸로 우리가 교체 부분을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요, 의문의 변동. 자, 세 번째 시간이네요. 자, 교체 다음에 뭐가 있었다고 했습니까? 네, 탈락이고요. 첨가가 있고 축약이 있습니다. 그건 그 다음 시간에 할 거고요. 여러분은 지금 자의스토리 교재가 있잖아요. 네, 자의스토리 교재를요. 풀기 전에 반드시 여러분이 해줘야 될 게 있어요. 뭘까요? 네, 여러분이 배운 거를 한 번 더 복습을 해보는 거야. 특히 문법은 자기가 직접 종이에다가 한 번씩 연습을 해보고 직접 암기한 내용을 확인하지 않는다면요, 절대로 기억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꼭 한번 연습장을 펴놓고 반모음은 뭐를 반모음이라 하지? 하고 한번 쭉 정리해보고요. 반모음이 일어나는 경우를 여러분이 전체까지는 아니더라도 한두 개 정도 예문을 생각해보는 거예요. 알겠죠? 반모음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앞에서 배웠던 거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우리는 의문의 변동에 대해서 배웠고요. 우리는 첫 번째 시간에 교체에 대해서 배웠어요. 교체에는 뭐가 들어가죠, 얘들아? 지금쯤은 나와야 됩니다. 네, 첫 번째 음절의 땡땡 소리 규칙. 두 번째 비 땡땡. 자, 세 번째는 또 뭐가 있었습니까? 네, 유마. 네 번째 뭐 있었죠? 네, 국의 음아. 다섯 번째 네, 된소리 되기. 여섯 번째 반모음 되기 있었단 말이야. 이거를 여러분이 연습장에다가 이렇게 꼭 피고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뭐가 있더라? 대충 예문 한두 개라도 이해 갔어요? 이렇게 자기가 스스로 연습장에다가 써보고 외운 거 확인해보고 그렇게 공부는 하는 거예요. 알았죠? 자, 그러면 여러분 꼭 숙제 해오고 오늘은 여기까지. 수고했어요.